자연만한 스승은 없다가 제 모토입니다. 명리학 공부할 때 항상 똑같아요. 자연은 항상 기회를 항상 주고요. 순서 주고받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내 사주에 겁재가 없어도 있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내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항상 긴장하는 사람이고 내 사주에 없으면 겁재를 긴장하지 않으니 겁재운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는데 모든 자연은요. 자연은 그냥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잖아. 그죠?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옆집 사람하고 머리를 뜯고 싸우든지 간에 올 때는 와. 그죠? 이거는 그냥 원래 오게 돼 있는 건데 이 자연에 맞춰서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자연은 뭐냐면 준비를 항상 해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이 지금 자연은 100년 뭐 이제 1000년도 사는 이유는 항상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것도 알고 여름이 오면 가을 올 거 알고 가을 오면 겨울 올 거 알고 봄 올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듯이 봄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과 가을의 역할이 다르다고. 봄에 새로운 싹을 피우면은 가을도 싫지만 마음이 안 됐지만은 정리해야 될 걸 알아요. 그래야 다음에 다시 목을 키우기 위한 그런 애절함이 있어.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가슴이 콩하니 참 많이 아프던, 특히 이제 가을에 신유수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 걸 참 힘들어해요. 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건한 사람,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거리두기 해야지만이 꼭 필요한 사람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렇죠? 필요한 사람만 연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두겠다. 왜냐하면 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생목에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든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봄에는 세상 나가면은 자연 속에 나가면은 진하게나 다 피있다. 잡초인지 꽃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할 일이 그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여름쯤 돼서 커서 얘가 사과나무가 될지 토마토가 될지는 그때 결정을 하는 거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맺혀버리면은 다시 이 씨앗을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또 잡초처럼 뭐가 올라와야 돼. 이걸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뭘 제일 잘하냐면 자연은요 준비를 합니다. 추월에 산에 가면은 이렇게 발을 밟으면요 퍽퍽해요. 그리고 추월에 큰 나무 기둥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나무 가지가 막 상하게 말라 있어도 이렇게 막 속에 보면은 신운이 들었어요. 그건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상담하러 오시고 또 공부하실 때 선생님 이번에 내년에 저 로또 됩니까? 내년에 집 삽니까? 이래 물어봐요. 준비했냐고. 준비 안 하고 되는 건 한 개도 없는데 우리 명리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참 모질이가 뭐가 모질이냐면요. 이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 공부만 해놓으면 세상을 다 해본 것 같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내가 준비한 것도 한 개도 없는데 이 공부하는 이유는 자 이제 봄이 오려고 하니 네가 조금 이제 겨울에 계속 이제 지금 겨울이 되고 봄이 오려가니 이제 조금 연구도 좀 하고 기획도 좀 세우고 좀 준비 좀 해봐라. 몸도 좀 튼튼하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있잖아. 언제쯤 집 사냐? 언제쯤 어떻게 되냐? 언제쯤 사람 좋은 사람 만나나? 또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나 언제쯤 좋은 사람 만나요? 어떤 귀인 만나요? 귀인은 네가 돼야 귀인을 만나지. 내가 누구한테 귀인이 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귀인을 만날 생각을 하노? 그렇잖아요.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나도 있지만은 겁재도 있어요. 나보다 항상 세상은 잘난 겁재가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보다 한 수 위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라는 건 앞으로 가지 뒤로 거꾸로 가는 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해 선생님 연지 충미충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뭐라도 하다못해 계획이 돼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누구 걸 꼴 준비라도 하든지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은 항상 순서가 와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데 자 버스가 우리가 오는 걸 다 탈 수 있습니까? 우리 버스 전용에서 있으면요 버스 많이 오죠. 그중 내가 타야 될 버스는 5번이라 그죠? 내가 타야 될 버스는 5번이지만 5번 말고도 버스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 5번을 타는 사람이 있고요 5번을 못 타고 5번 지나가고 다음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 중에서도 내가 타야 될 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내 사주 속에 있는 지지의 글씨가 있는데 이 지지의 글씨하고 연결된 거, 연관된 거는 내가 타야 될 버스고요.
많은 버스 중에서 이 중에서도 이 버스를 탈지 말지는 내가 그 버스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버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에 오는 버스는 뭐 만차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가득 찰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끼얹고 들어가든지, 어떨 때는 버스가 고장났어요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항상 자연 보고, 자연을 운이라고 하는데 자연 보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자연은 항상 주고받기를 해요. 순서. 나한테 한 번 줬다, 겁자한테 한 번 줬다, 왔다 갔다 할 때 내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그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착각은 운대로 사는 줄 알아요. 운대로 다 받는 줄 알아요. 절대로 운대로, 뭐 운은 아까 제가 버스 오는 거 운이라 했죠. 그죠? 선생님 그 5번 버스 탄다고 기다리는데 5번 버스 내가 탈 수 있나? 못 타는 사람 또 많다.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탈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일하다 쫓아가 버스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이라는 건 항상 정해진 건 맞으나 운영하는 사람은 납니다. 우리가 제가 사주팔자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팔자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운대로 살면 좋겠는데 운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제일 큰 운을 이야기할 때 10년짜리 대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대운에, 자 10년 수운이면은 자 이제 조금 쉬어라. 화운이면, 사오미 운에는 열심히 땀 흘려라. 또 금운이면은 결과를 치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임묘진 운이면은 모아서 좀 배워라. 교육받아라. 이 뜻인데, 운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냐고. 그죠? 사오미 대운에 내 사주팔자가 금수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사오미 대운에 크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금수만 있는 분을 봤는데 사오미 대운이 왔는데 외국 갈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기본이 대운이라는 거는 이런 거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제가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고, 내 사주 지지에 사오미 여름이 없으면 사오미 대운이 오면은 그때 내가 사오미 대운처럼 안 사니 여기를 덩지고 딴 곳에, 내가 검수밖에 없으면 검수를 하러 검수해도 되는 곳에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대로 해란 말이에요. 하라고. 나는 여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나 좀 편하게 사는 데로 갈래? 이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은. 자연으로 본다면.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당신은 사오미 때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 안 할 거니까. 그죠? 팔자로 살고 운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막 무지하게 행복하게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팍팍팍팍 하고 살아요. 그래 못 사니까 문제지. 그 와중에 내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막 뒤엉키고 섞여가지고 합의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삼합돼 있기도 하고 방합돼 있기도 하고요. 막 원진 이런 거 껴있으면요. 싫어도 끌고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뜻대로 안 되니까 이때 오는 병이 거의 다 암이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자연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무난하게 소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변으로 나가면은 자연인데, 이 자연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뭐 때문에 한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사는 게 1번이고 연결 안 하는 게 1번이고, 자, 있잖아. 그죠? 자연 속에서 진짜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요새 스트레스가 만병의 병이라고 있잖아.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첫 번째, 남의 의식 많이 해서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상대한테 맞춰주는 사람. 아주 극신약. 두 번째, 아주 신강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지풀에 자기 스스로 막 넘어간 사람이 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주 극신약 또는 아주 신강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큰 병 같은 거 많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내 성격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남한테 맞추려고 노력만 자꾸 하다 보니 내가 나를 못 챙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한 사람은, 극신약은 내가 내 몸을 못 챙겼기 때문에, 내 몸 안 챙기고 너의 몸을 챙겼기 때문에 나중에 내 몸이 가는 거고요. 신강한 사람은, 너무 신강한 사람들은요, 내 밖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이겨서 아픈 거예요. 이게 자연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비식제광에는 세상 사람과 대인관계법을 이야기하는 거라. 요즘엔 이 공부하는 사람 진짜 많대. 근데 왜 그래 공부를 많이 하냐 보니까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 것도 맞지만은 사람들이 나는 좀 잘 살고 싶다가 너무 강해지기 시작했어. 아, 나도 좀 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편안할까? 뭐 이랬는데 요새는 그거 한 개도 없다. 우리 뭐 집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나는 이런 거예요, 그냥. 요새 이 공부 진짜 많이 하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 때는 이 공부 많이 하시는데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회. 잡는다. 준비, 이 제일 중요해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기회 자체가 안 와요. 토큰을 안 사선 무슨 버스를 타겠노? 버스 토큰을 사야지. 토큰 안 타고 차표를 하나 뭐, 그죠? 옛날에 토큰이었습니다. 제 중학교 다닐 때. 근데, 저 탔더니 이렇게 뭐, 이제 그 차표가 있어야지, 기차표가 있어야 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꼭 돼야 되고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는 걸 알기 위해서 명리 공부하는 겁니다. 아,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대운이 바뀌었으니 올해부터 한 20년 동안은 이제 수운이네. 아, 그럼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보려고 명리 볼라 하는 거지.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진짜 크게 이제 재운이 왔는데 내가 완전히 돈방석이 안 나요. 돈방석이 남지 않지. 돈을 벌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운이 왔을 때는 내가 잘 못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런 일을 잘하는 전문가 찾아가서 멘토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래서 잘 됐다면 내가 상대한테 또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 멘토도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결국은 이 내용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소한 내가 맡은 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살아라. 봄은 봄 역할 한다고 많이 바빠요. 봄이라는 인묘지는요, 자연은 봄은 진짜 막 이것저것 뭐 결과가 어떤지 몰라. 일단은 피고 보자요. 뭐 땅에서 나오고 보자. 한번 시작하고 보자. 이게 내 역할인데.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인묘진 빼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는 관심 없어요. 내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까 아 됐다. 그리고 진달 지나서 사오미가 되면은 던져줘요. 탁 던져줘 보잖아요. 자, 네 꽃피라.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선생님, 이거 보고 우리 뭐냐 하면요. 우리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구간 있어. 구간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그 조는 1등 합니다. 그 구간. 그런데 우리가 사주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선생님 지금 보면은 목이 있잖아요. 목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던져요. 이렇게. 그런데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 주위에. 아, 그렇잖아요.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식구들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생기고 어떤 사람 밑에 뭐 이렇게 봄 한 개, 여름 한 개, 가을 한 개, 겨울 한 개 있으면은 봄 역할도 충분히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여름도 해야 돼요. 또 가을도 해야 돼요. 겨울 역할도 해야 돼요. 그리 짬뽕이 돼가지고 조금씩은 다 하는데 완벽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을 위해서 또 봄이 되면 또 저번에 봄에 하다 남았는 걸 또 해. 자, 이게 예를 들면 어떠냐면요. 내가 뜨개질을 해. 하다가 여름이 됐어. 이 뜨개질 말고 이제는 밥을 해야 되겠어. 이게 또 놔두고 또 밥도 해. 열심히 밥을 했어. 근데 저녁 때니까 헬스도 가야 되겠어. 이게 또 이거 설거지도 안 하고 또 헬스장에 가요. 헬스 갔다가 또 나머지 또 한 개 더 해야 돼서 아, 마지막엔 또 숙제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이제 마무리도 안 하고 또 있잖아. 숙제한다고 밤에 와가 바빠요. 또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뭐 더 해야 되겠어. 근데 또 다시 돌아오면은 또 봄에 해야 또 뜨개질도 또 해야 돼. 이거예요. 늘 반복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제가 지지에 봄, 여름, 가을 한 개씩만 있어도 잘 산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늘 자연이 움직이니 때가 지나고 시간이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12년 몇 번 돌고 나면은 뜨개질이 이만큼 다 돼 있을걸? 맞잖아요. 그때 한 뜨개질 다시 꺼내가 막 또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다 있으면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완벽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것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혼자 살기에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라 이야기했는데 한 개만 있는 게 맞지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목밖에 없잖아요.
밑에 인묘밖에 없어요. 인묘 있으면 선생님이 토살 화가 있어야 되고 금이 있고 수가 있어야 대차례가 옵니다. 그럼 선생님 에너지 이만큼 만들었다가 인묘진 3개밖에 없으니 6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놀아도 돼. 그런데 다 있는 사람은요, 다 바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데 욕심이 있으니 모든 게 한 개씩 오행이 다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시작했어. 마지막까지 내가 결론 다 맺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내가 밥벌이 내가 하고 내 안은 내가 살겠다. 이래서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행이 다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오행이 다 있으면은 네 밥그릇 네가 이제 네 밥벌이 네가 하네 뭐 이 뜻이에요.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네 뭐 이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세요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선생님 아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사 갈 수 있습니까? 나 집 살 수 있습니까? 내년에 일지 합이고 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쌤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쌤 몇 년도 뭐 준비했습니까? 몇 년도 뭐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전에 준비한 게 있는지 삼합으로 보는 거예요. 삼합이라는 건 항상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선생님 진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신년에 자년에 진년에 신자진할 때 신년에 뭐 준비했습니까? 자년에 뭐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 진년에 선생님이 그런 마무리 할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삼합이잖아.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선생님한테 쌤이 경자년에 뭐 했나? 이래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 경자년에 선생님 준비한 게 있으면 올해 마무리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오는데 선생님이 할 게 없으면은 안 했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새로 시작하려니 또 기다려야 돼. 언제? 신자진을. 그죠? 그리고 또 내년엔 4년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인사신의 해는요, 굉장히 가뿐해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시작하면 되거든. 시작하면 돼. 좌우묘의 해는 좀 덜 가뿐해요. 시작한 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최고까지 올라가고 진술 충미년에는 제일 버거워요. 왜냐하면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했는 것도 아무것도 넘어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인사신의 해에는 사람들 무지하게 분주해요. 특히 내년 을사년은 많이 분주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해본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하는데 네가 과연 해서 잘 될 수 있을지를 몰라 하니 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게 상담할 때 원래 을사년인데 쌤 해서 잘 되겠습니까? 사주를 보아하니 만약에 신유술 글씨가 지지에 있든지 천간에 경금 신금이라도 있어야지 네가 그때 되면 하겠네가 있는데 만약에 신유술도 없고 천간에 경금 신금도 없어요. 그럼 그때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안 가도 되는 걸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지지에 일어나는 거 지지에 대운에서 금이 왔으면은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가긴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선생님은 인월생이잖아. 그러니 인월술 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민년에 해놨을 거니까. 이게 이민년에 했는 걸 선생님이 기억해요. 왜? 있으니까. 계묘년에 했는 걸 선생님이 기억해요. 왜?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민년,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나간 해죠. 계묘년. 이때 선생님이 했는 거를 기억 창고에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 요때는 인오술이죠. 해묘미죠. 해묘미. 그죠?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때 선생님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나라고 제가 선생님 무슨 준비했습니까? 이래 물어본 거예요. 왜? 인이 있으니까.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화가 오는 병오년에 인오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쌤 오픈해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아주 잘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때 잘한다고 선생님이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병원년 2월 4일인데요? 이럴까? 그 전부터 뭔가가 조금씩 돼가지고 병원에는 이름이 나겠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때 볼 때 이제 선생님이 일간이 기토일간이기 때문에 화잖아. 그죠? 이때는 이제 육신을 봐서 인성이니 이때 선생님이 브랜드가 생기는 거고 이름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브랜드가 생기는데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또 일어나는데 아침에 브랜드가 생기나 이런 건 없다. 천지에. 이런 게 어딨노? 그 전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 준비를 언제부터 합니까? 라고 하면 인옷으로 이거는 화잖아요. 그죠? 화 되기 전에 사막 목이 있어야 되잖아. 해묘미 목이잖아. 그럼 결국은 선생님은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보니까 기해년부터 선생님이 준비했네 이거예요. 이때부터 준비해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제 미토까지 가요. 정미까지 가겠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사주 보고 선생님 몇 년도에 선생님 무슨 준비했습니까? 내 이름 물어보거든. 그때 했는 거 있네. 해년에 기해년에 준비했는 거 있네. 이때 먼저 왜냐하면 기해년이 이민년보다 먼저였거든. 이거 19년도거든요. 이거는 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기해년부터 우리가 돌다리가 있다면 이렇게 지나오지. 이제 이렇게 안 지나오지는 않잖아. 왔으니까 이까지 이민년까지 안 죽고 살아왔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게 움직이면서 목생화 했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브랜드는 언제 만듭니까? 하는 건 내 이름 내는 거잖아. 내 이름 언제 냅니까? 하면은 드러난 건 이름은 언제 냅니까? 하면은 내년에 을사년이죠. 을사년에 지지의 사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이름이 있으나 남들이 알아줘야 되잖아. 그죠? 알아주는 거는 을사 지나서 병원년에 알아주겠다예요. 알아주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대운이 경신대운이잖아. 없던 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금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경신이니까 선생님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기토가 경험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금이 없으니 경험을 잘 못하지. 잘 없으니까 못하지. 그러면은 이제 현장이 돼 있는 거다. 경검은 있잖아. 그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보면은 식상이잖아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은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집 팔리는 거 이야기했잖아. 그죠? 방금 집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요걸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나 집 언제 팔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선생님이 그러면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은 사놓은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놓은 집은 이거는 투자 용도로 사놓은 거잖아. 그죠? 항상 이야기할 때 질문이 집이 팔리나요? 이래 물어봐요. 요새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다. 집 팔립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있잖아. 보면은 가진 것도 많아요. 전부 다 물어봐. 그런데 이럴 때 물어볼 때 이거는 살고 있는 집입니까? 거주지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투자로 사놓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주지라 그러면은 요거예요. 그죠? 일지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투자라는 개념은 주로 이것 또는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볼 때 보면은 나는 이런 걸 많이 해서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업자라든가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도 이런 걸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투자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있잖아. 그죠? 이게 직업처럼 돈이 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더 의미를 두는 거고요. 나는 그냥 던져놨는데 좀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이거나 다 거의 그거 가라. 근데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몇 년도 샀습니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그 밑에 지지하고 뭐하고 합의되든 충이 돼가지고 인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걸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남편 앞으로 돼 있으면 남편 사주를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생님은 인성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가 인중병화 있어요. 여기에 인중병화 몇 년도 샀어요 선생님이? 2007년도 정해년 맞다. 자 그러면은 헷갈리고 있다. 그죠? 2007년도가 정해년 맞아요. 이렇게. 자 정해년 같으면 요 해수가 그죠? 어떻게 오냐면 뭐하고 합을 했습니까? 해묘미는 삼합인데 인생이 여기 들었다니까? 인해 합됐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사실 때 나중에 돈 되면 팔 생각으로 샀네.
그거지. 이거하고 합된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좀 많이 오래됐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끝나야 돼. 얘가 비워져야 돼. 여기 병화가 비워져야 돼. 최고 좋은 것이는 뭡니까? 신금. 인신충에서 야가 비워져야 돼. 또는 자진. 이거는 뭐죠? 이거는 격각. 이거는 충. 충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내는 거고요. 격각은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요거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충 같은 경우는 완전 파는 거고요. 격각될 때는 요즘 집이 팔라 하다 전세 놓기도 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요새는 격각을 안 되니까 이제 전세 놓는 걸로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살고 남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완전 난 쳐다도 안 보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대운이 신대운이 왔죠.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근데 선생님이 신자진이 없는데 인의 합으로 이걸 샀단 말이에요. 이 사주에 없잖아요. 대운이 안 오면 끝까지 평생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파는 게 아니고 넘겨주든지 아들 앞으로, 애기 앞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하든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거를 충할 것이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인성을,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잖아. 그죠? 또 이거 내 거다 싶으면 끝까지 지우고 안 돼. 똑같은 겁니다. 문서도 이거 내가 자격이 생겼어. 내 앞으로 자격이 생기면은 잘 안 빠져요, 이게. 이게 잘 안 떠나. 그러려면은 신금이 와야지만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이 없잖아. 대운에서 경신대운이 왔죠, 그죠? 원래부터 왔다면은, 아, 이제부터는 환경이 원래는 아니나 지금은 이 인성을 없앨 만한 그런 기회가 왔으니 없애라 이 뜻이에요. 결론은 대운이라면 없애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인성을 없애고 관을 없애고, 인성과 관 속의 인성이죠. 선생님, 관성과 인성이 지금 충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첫 번째는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던 마인드를 바꿔라. 이게 1번이에요. 모든 건 관인으로 움직여야 된다. 질서 속에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라. 이 운이. 그리고 두 번째, 인성으로, 이게 충되는 인성으로 지고 있던 거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라. 그죠? 인성도 충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인신충대 있잖아. 이제부터 누가 또 이거 묻더라고. 선생님,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운이 변하는데 만 나이입니까? 내 생일 왜 자꾸 물어요. 5월 10일인데 5월 10일부터 5월 10일 밤 12시부터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런 거를. 우리 운은 이래 안 옵니다. 이래 오는 게 아니고요. 스그머니 와 이렇게 서서히 물들다. 운은 물들다예요. 세운이 대운하고 마주쳐지면은 좀 빨리 오는 거예요. 세운은 사건이라 했잖아요. 사건이 이렇게 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있잖아. 그죠? 빨리 오는 게 있어요. 사건이 딱 생길 때. 그런데 신자진이면은 선생님이 올해가 시작을 했는데 신자진이죠. 진년. 갑진년. 자, 올해 기회 왔어요. 이제. 왔잖아요. 진년. 정리해라. 근데 정리하라고 진년이 왔고요. 요때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신년까지 가려면은 무신년 4년 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대운하고 세운하고 합작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이 사주에 만약에 신충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아직 없어요, 이거. 이 내 사주에 있었기 때문에 대운 올 때까지 안 기다린다고. 이 지금 벌써부터 2007년부터 지금 20년 다 돼 가네. 지금 대운 올 때까지 기다린 건데 만약에 내 사주 속에 있었으면은 대운 오기 전에 벌써 세운에서 끝났어. 내 사주에 있으니. 그런데 이제 대운이 왔으니까 이제 이게 손 놔 이 뜻이에요. 손 놔도 돼. 손날 준비해. 신대운이 10년인데 이 10년 안에 신자진이라는 세운이 오겠지. 근데 올해도 기회가 있는데 이제 시작했잖아. 이 대운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 사주에 신자진 있으면은 벌써 생각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인데
운이 그냥 온 거예요. 운이 왔다는 거 뭐고 팔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좀 팔아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 아이고 좀 팔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4년 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진년이 오면은 갑진년이잖아. 그죠? 갑진년 중에서도 사오미 달이고요. 지금 다음에 신유술 달에 신달에 이렇게 진달 지나갔고 또 디테일하게 볼 때 신달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신달에 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이 사주에 금이 없기 때문에 신달에 인신충해서 병화 인성을 정인이니까 선생님 앞으로 된 거 맞네 이거는. 그 정인은 내 앞으로고요. 편인은 협동해서 공동 이렇거든요. 내 앞으로 됐는데 이거를 넘겨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넘겨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언제쯤 발명하는가? 아니 운은 있어. 자연은 당연하게 이때 했는데 항상 나는 신자진해서 나한테 이야기인데 네가 네 사주 속에 마음이 없으니 이때까지 20년 버틴 거잖아. 근데 대운이 왔으니까 대운은 크게 오는 거잖아. 그죠? 환경이 크게 오니까 내가 거기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원래 이 사주는 내 손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원래. 얘 봐요. 관 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나가려면 식상이 있어야, 금이 있어야 나가지. 내한테 들어오는 사람도 내가 보호할 것이며, 내한테 들어오는 물건도 내 것이며, 나한테 들어오는 내 문서도 나는 내가 지키겠다는 사람인데? 근데 자연은 항상 12년에 한 번씩 있잖아. 격과까지 만나면요. 12년도 오지도 않아요. 중간에 기회를 자꾸 줘. 나는 기회 안 해. 그거 나 안 받겠어. 근데 대운에서 보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뭐 내가 좀 팔아야 될 상황이 됐다예요. 이거 지금은 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 대운 때 하겠다는 건데 이제 하는 방법론을 또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관인 구조가 방법론이 좋지는 않아요. 이 방법론은 우리가 집을 팔려면은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까? 부동산은 파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낸 물건이 괜찮아 사람들이 구경이 와야 돼요. 그러면 비경급제가 움직여서 보러 와야 돼. 급제는 와서 야 너무 괜찮은데 나 좀 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나 뺏고 싶어서 오는 거라서 더 심각하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견은 나하고 마음이 비슷하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급제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토가 와야 돼요. 무토기토. 제가 제일 이제 괜찮은 그 해는 무신년 같은데요. 4년 뒤 무신년은 겁재가 와서 내 거 가져가는 건데. 내 거 가져가잖아요. 겁재가 와서 내 거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겁재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정관이 있죠. 여기 있나? 여기 있죠. 앞에 여기 있죠. 정관이 있으면요. 겁재가 자기 거라고 이제 자기 편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 정관의 겁재를 아주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쌤이 이렇게 정인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이때는 겁재가 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하고 나 꼭 줘야 돼? 나 꼭 줘야 돼? 이 집?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신이 제일 가깝다. 그때까지 있으면 돈 좀 받을 만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갑진이잖아요. 정관이 있으니 정관으로 하는 거는 다른 사람 하듯이에요.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부동산은 그냥 내는 거잖아. 정관 정의는 기다리다예요. 기다리다. 요즘 부동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면 절대로 안 팔려요. 그잖아요. 지금 선생님 어차피 관인이기 때문에 원래 잘 기다리는 사람인데 원래 갑진이 늘 기다리라고 하니까 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럴 때는 그러면 세운에서도 그렇고 해마다 오는 거, 월마다 오는 거, 또 일마다 오는데도 비겁이 오면요. 자꾸 이렇게 내 물건을 사람들 입에 대요. 원래 천간에 급제가 있는 사람, 비겁이 위에 천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사기만 사도 전부 다 엄마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본대. 다 그래요 항상. 그 말은 내 눈이 비격 이런 걸 들고 있어. 그러면 그거 어디서 샀는데 그 집 어디야? 이래 물어보거든. 그 말은 천간에 비경급제가 있는 사람들은 유행을 잘 타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걸 사요. 그래서 천간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약간 투기 성향이 있다는 거는 벌써 생각 자체가 이거 내가 사놓으면 분명히 인기 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팔 생각까지 좀 합니다. 천간의 겁재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고 사진 않아요. 내 마음에 이건 진짜 속 마음에 들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거 좋아할까? 이런 느낌으로 산다고. 그래서 투기 성향이 천간겁재예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 샀을 거예요, 이거는. 살 때는 나는 오래오래 좀 이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샀겠지, 그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급제가 원래부터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요, 잘 팔고 또 잘 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알뜰살뜰 많이 급제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 때 10만 원 주고 사더라도 뭐 9만 원이면 팔 수도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인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정이 많이 들었어. 이 집에 정이 들고 물건에 정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관인 구조로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집을 팔 때는 나는 사게 내놨으나 시세로는 안 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진짜 모든 사람들은 진짜 사게 내놨어요. 그런다. 전부 다. 내 집 언제 팔려요? 그런데 인성이, 정인이, 천간이 이만큼 있고 인성까지 있으면은 사게 내놓은 거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사게 내는 거야. 내 마음에서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 물건 절대로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팔아야지, 이런 마음과 비건 급제는 벌써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사게 내놔도 뚝 던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집 나갈 때는 비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겁이 와서 물건을 보러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사주에 비겁이 없잖아요. 사주에 원래부터 비겁이 없는 사람들, 선생님 뒤에 뭔데? 정화 그럼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원래부터 사주에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본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뭐 보러 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천간이 비겁이나 지지 비겁이 많은 사람은 벌써부터 막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요. 막 이렇게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갑진년에 정관이 와서 그래도 여기가 지금 비어지게 되는 상황은 됐으나 그래도 지금 갑진이 와서 임묘진 돼버렸잖아요. 방합됐죠. 쉽지 않겠네요. 임묘진 돼버렸잖아요. 이게 방합이 돼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또 묶여부터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원래 나 집 하나 살까요? 집 하나 내 집 팔까요? 라고 하는데 파는 것보다 가지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내놨는데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나 이 집 팔고 저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 집을 샀어요. 이 집이 안 나갔어. 그럼 이건 뭐고? 한 개 더 산 거라. 결론은 한 개 더 사버린 건데? 그죠? 자, 이런 분 또 올해도 한 분 있어요. 제 아는 분. 그분도 보니까 갑진년에 밑에 임묘진대 있어요. 자, 그분은요, 여기 이렇게 본다면은, 자, 거기 또 유가 있고, 진이 있고, 묘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데, 갑진년에 팔아야 되는데요. 팔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왜냐면은, 뭔가를 하나 봤는데, 그 집을 사고 싶어. 샀어. 그래서, 그 한 개 더 사도 될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저거 팔아서 저 돈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 대출받아서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대로 사버렸어. 저거 나가야 되는데, 작년 겨울부터 아직 안 나가요. 이거 봐봐요. 인묘진, 진유 합대 있잖아요. 한 개 더 돌아버렸는데? 방합은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합인데, 방합 삐집고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자, 이렇게, 그냥, 원래는 집 한 채 더 있는 거예요. 집 한 채 더 있다. 내년에 이제 4달 되면은, 이제 기본금 사학하면 또 4유축 되잖아요. 그죠? 사묘형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바꾸는 집 있잖아요. 사주 구조가 또 그런 사람이 선생님 사주 구조도 잘 안 나간대. 뭐 들어면 안 나가요, 선생님도. 이런 구조는요. 내가 뭘 팔고자 한다든가 이러면은 보통 이제 정여한다든가 자식한테 준다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나한테서는 문서는 넘어가는 거잖아. 문서만 넘어가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구도. 그리고 지지합돼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자축합돼 있고 오술합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지합돼 있으면요,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갈 때 나가줘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지지의 합다사주는요, 웬만하면은 지금껏 정리 안 하면 사지 마 있어. 왜냐하면은 잘 안 빠져요, 이게. 근데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안 나가더라고.
요거는 좋아요. 똑같이 합사주는요, 뭐가 붙는 거예요. 붙어서 덩어리가 커지는데 이게 정리되는 게 쉽지 않는다고요. 이럴 때는 답은 한 개예요, 그냥. 자, 이거 정리하기 전에 내가 꼭 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이게 정리를 하기, 이제 이게 바꾸고 싶으면은, 춤을 하고 싶으면은, 기본 이거 정리하고 사세요. 그러지 말고는 사지 마세요. 합의돼 있다는 거는 누구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옆에 있는 글씨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말은 누가 내 집을 사러 온다 하더라도 꼭 보면은 아유 내가 이 집이 너무 괜찮은데 뭐뭐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아유 저쪽이 낫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이래 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좋은 해는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않고 경제적인 큰 그게 없으면은 무신년을 보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기회는 왔어요. 선생님 이거 말고 이 인생 말고 또 팔 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할 때 지금 집을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 집을 이야기인데 집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아까 기토일간에 인이 있고 인이 있으면은 여기 인중병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인중병화가 있었어요. 이게 인중병화가 있는데, 기토한테 이 병화가 정인이에요. 맞죠? 이게 지금 인중병화, 이게 또 병화도 이만큼 있던데, 그죠?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정인인데, 지금 대운이, 경신대운이 와 있으면요, 정인이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독립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의는 기대는 거거든. 나는 늘 의지하고 기댔습니다. 근데 의지하고 기댈 때가 이제는 없어지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게 없어지면 이제 내가 엄마 되다. 실질적으로는 없어지고 천간에는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어른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 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자격이나 이때까지 모든 걸 뒤바꿀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우고 자 비우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신대운이니 신이 왔으니까 또 다른 인목을 만들어야 돼요. 이 뜻이에요. 선생님 그럼 인신축하면 야들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체한다잖아요. 교체하는데 이럴 때 제일 또 그런 게 우리 지금 나이가 좀 있으면 부모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엄마 건강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대부분 50에서 60 사이에 한번 오거든요. 보통 나이가 5, 60 정도 되면 부모님이 뭐 20살, 30살 이상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 자리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보통 보면 부모님 의지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의지처가 필요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인중병화가 있으니 정인이 크니까 제가 이거를 교체하니 또 다르게 내가 의지할 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게 있으면은, 뭐 여기에 만약에 재성이 있다 이러면요, 그 재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자리에 만약에 식상이 있으면 식상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올해가, 갑진이고 내년 을사년이잖아. 그죠? 제가, 아이고, 올해 뭐가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겠나 싶었는데, 사람이 하나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자식 같은 사람이. 내 아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들어온 느낌이에요. 마음이 시집 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이거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합의된다, 이러는 거는, 그런 의미를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8개 글씨에서 합의되면 6합 같은 거는 3합 되면 한 개 더 들어오거든? 근데 더 들어오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더 들어오면 일단 책임감이 생겨야 돼. 원래 내가 8글씨만 일간 중심에서 글자 7개만 내가 막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막 이걸 7개를 막 가지려고 노력하잖아. 사주팔자 7개를 다 지자리에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재성이 많은 재성을 가져야 되고 관이 많은 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이때까지 집안의 모든 걸 선생님이 해결했다 했잖아요. 관이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딴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아니다, 좀 바꿔봐라 생각을, 이 뜻이에요. 그런데 7개 기토가 이 7개 글자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운에서 뭐 어떤 것이 와서 합의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
한 덩어리가 더 커지니까 더 책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 아까 똑같이 부동산 이야기할 때 아이고 한 개 더 생겼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합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합의 나쁠 때도 더 많아요. 기분 좋은 거는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게 최고 좋지. 충 딱 맞아고 완전히 똑 떨어지는 게 좋지 이제.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찝찝으리하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우리가 원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찝찝으리하다 원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 경신 신유 이렇게 오거든. 대운이. 그러면 큰 대운이 오잖아요. 선생님이 신유. 그럼 벌써부터 선생님이 금대운을 많이 맞이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선생님 경신신유 20년 동안 선생님이 안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한 10년 살았네 이때까지. 나는 자연인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나는 자유스럽고 자연인이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10년 살았으면 이 10년은 더 편하게 삽니다. 왜냐면 살아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글씨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뭐 크게 대운이 합되는 건 없는데 미 같으면 해묘미 되잖아요. 이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산다기보다도 내 마음 편타 이 뜻이에요. 내 마음 편타 이러는 겁니다. 요 시기에 목이 금을 따라가려니 디다고요 사실은. 그럼 이때 좀 건강 문제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 되면은. 근데 일단은 내 사주팔자 속에 7가지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데 여기에 합이 들어오면요 뭐가 하나 더 들어와서 더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가 월세를 줘가면서 아니면 왜 대출 이자를 줘가면서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한 개 더 샀어. 야도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야는 안 팔렸어. 이거는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편의 눈에는 웬만하면은 좀 조심스럽게 내가 한 개 나오고 난 뒤에 한 개 들어야 돼요. 편의는 거의 다 대출 문서가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합됐다고 좋고 무조건 이제 충됐다고 나쁘다 하면 안 되고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집 나가겠습니까? 충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대. 물어보는 질문이 선생님 내 집 사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 속에는 이거 팔고 사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집 팔아야 된대요 한 사람은 그나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집 팔고 다른 데 가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쌤 집 사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꼭 물어봐야 돼. 쌤이 집을 사는데 있는 집은 어쩌고요? 이런 물어봐야 돼.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뭐 지금 살고 팔아야 된다. 그럼 이거부터 팔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사야 됩니까? 이래도 물어봐야 돼. 상담가가 항상 질문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물어본 사람은 앞뒤 꼴이 다르고 툭 이래 물어본 경우가 더 많다. 뭐든지. 그리고 나 돈복 있을까요? 이래 물어봐요. 그 돈복이 캐시를 이야기하는지 재물을 이야기하는지가 알 수 없다니까. 그러면은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 당신은 뭐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이렇게 한 개 한 개 다 찝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 질문지를 잘 던지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상담가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볼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물어볼지 잘하는 사람은 식상밖에 없습니다. 식상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5분의 4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봐가 질문지를 던져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식상은요, 식신상관들은 오면요, 뭐 말 안 해도 다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을 맞춰주기를 바래요, 사실은. 내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선생님,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무심연애. 어때?